우리 최근 SBS 다큐에 방영된 화제 인물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에서 공보팀장으로 재직 중인 박지혜님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에서 공보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박지혜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적십자라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네. 레드크로스잖아요. 네, 적십자. 네. 근데 그 모든 적십자가 나온 적십자의 그런 모체가 되는 기관. 적십자의 아버지가 딱 저희 기관이고요. 그래서 많은 국제기구들이 있잖아요. 전 세계에. 그중에서 거의 가장 오래된 국제기구예요. 그래서 나이가 무려 157살. 그래서 지금 잠깐 그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지금 보시면 이게 저희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그 건물이고요. 이게 157살이 된 건물이에요. 굉장히 오래됐죠. 그런데 저희 기구는 적십자 중에서도 목적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ICRC,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국제적십자위원회는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이다? 분쟁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기관이다. 그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모든 활동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요 화면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전 세계에 100여 개국 나라에 18,000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거의 다 분쟁 국가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이게 저희 분쟁 국가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규모가 큰 그런 국가들인데요. 시리아, 남수단, 이라크, 나이지리아, 예멘. 거기 어떻게 가?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저희가 가장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나라고요. 그냥 사진으로만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분쟁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또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지원하고 여기에 의료 지원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뭐 군 관계자들이나 아니면은 정부 관계자분들, 저 가운데 계신 분이 저희 총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제네바 컨벤션이라는 그런 협약, 전 세계 190여 개 국가 이상이 이제 합의한 협약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더 이제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일도 합니다. 근데 사실 제네바 협약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들어는 봤죠. 네, 이거 어렵지 않고 거기서 말하는 건 딱 하나예요. 전쟁에도 규칙이 있다. 그러니까 지켜야 한다. 예를 들어 뭐 민간인을 공격하면 안 된다거나 예를 들어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해주고요. 이 사진 되게 재밌으시죠? 사실 저희가 최근에 2015년도에 개소가 되긴 했는데 맨 처음에 언제 들어왔냐면 저희가 분쟁에서 일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전쟁 때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국 전쟁 때 처음 들어와서 이제 민간인이나 아니면 포로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한국 사무소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인데 공보 홍보라 그러면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기관을 알리는 일? 그렇죠. 기관을 알리는 일인데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위에 두 사진은 이제 제가 방글라데시 미디어 트립에 가서 현지에서 어떤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제 중앙일보 기자님이랑 가서 쓴 내용이고 밑에는 인도주의 유엔 할 때 이거 코이카랑도 같이 했어요. 코이카랑 케이쇼츠랑 다른 인도주의 국가랑 함께 이렇게 사진전을 했고 그다음에 요것도 인도주의 유엔 할 때 제가 발표를 했던 사진이고요. 그리고 또 되게 신기한 거는 조금 더 잘 알려야 되잖아요. 누구의 이야기를 현장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들이 못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알리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기적으로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저렇게 뭐 위에 사진 BBC 사람들한테 저희가 팩트 체크 이게 가짜 뉴스인가 진짜 뉴스인가 그렇게 배우는 화면인데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최근에 이제 6.25 때 저희가 처음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리기도 했고 또 저희가 실제로 위안 부분들이 이제 아까 포로 수용소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그분들도 계신 적이 있어요. 감옥에 민간인이잖아요. 근데 그때 저희가 1940년부터 45년 그때 그분들을 방문해서 제대로 된 처우를 받고 계신지 이렇게 밥을 잘 드시고 계신지 따뜻한 옷을 입으신지 이런 게 또 저희의 역할이라서 이런 걸 좀 알리고 싶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신기한 게 때가 제가 본부에 갔을 때 아까 말씀드린 저희 건물인데 그 맞은편에 유엔 본부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번 갖고 왔어요.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네, 네. 근데 이걸 통해서 좀 네. 국제적십자위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네. 좀 저희도 좀 자세히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좀 뭔가 되게 중요하고 좀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데, 네네. 근데 팀장님 경력을 보니까 네. 원래는 영어 교사 네네. 셨다가 이제 저희 영 프로페셔널도 하시고 네네. 봉사단원 그리고 코디네이터도 하셨다고 얘기를 들으셨어요. 네네네. 들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영어 교사에서 개발 협력은 조금 동떨어진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뭔가 네네.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근데 사실 이제 제가 대학교 때부터 약간
이제 엔터테이너나 아니면 문학이나 이런 걸 좋아했어요. 왜냐면은 약간 문학이나 영화가 다른 세계를 여는 창이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고. 근데 개발협력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학비도 스스로 벌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영어 강사를 되게 어렸을 때부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고 있는 활동을 통해서 그 영어를 통해서 변화하는 아이들의 삶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랄까 누군가의 꿈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일한다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기분이. 근데 정말 또 이런 배움이 필요한 다른 곳들도 있을 텐데 다른 곳에 가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다가 이제 대학교 재학 중에 휴학을 딱 하고 이제 돈을 엄청 열심히 모아서 이제 탄자니아랑 우간다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르치는 게 나만 주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배우는 거구나. 근데 다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 코이카 봉사활동 하셨던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더 넓게 약간 근데 같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하는 일도 누군가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이제 네네. 팀장님 해외 사무소에서 이제 YP도 하셨다고. 네, 했잖아요. 맞아요. 말피도 네. 했었습니다. 네, 그 네. 이제 몇 년 전인가요? 10년 정도 전에. 네. 근데 그 일기로. 일기요. 일기에 네, 그래서 네. 일기에 깨어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우리 또 이제 YP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이거 보시는 분 중에. 네, 그쵸. 그래서 네네. 팀장님의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시리즈 혹시 하나만 좀. 사실 라떼는 아닌데 저희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그 인턴 1기 동기들이랑 YP잖아요. YP라고 하면 영 젊었고 프로페셔널이 전문적이잖아요. 이게 말이 돼? 젊은데 프로페셔널이다. 물론 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되게 좋은 거는 저는 그냥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으니까 짧게만 말하면은 굉장히 많은 기회 뭐랄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가장 좋은 건 실수할 수 있는 기회예요. 배우면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때만 할 수 있어요. 많이 배울 만큼 실수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배울 수 있는 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봉사활동을 하고 YP를 하니까 좀 국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낱낱이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규모로 알 수 있고 예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실질적인 거를 많이 배운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국제기구에 진출하기 위해서 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중요한 역량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앞에서 두 분께서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사실 그 두 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게 다 포함돼요. 예를 들어서 뭐 영어라든지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영어를 잘 하면은 지원할 수 있는 기구가 만약에 뭐 100개였어요. 10,000개로 늘어나요. 영어 공부 꼭 하셔야 돼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가장 더 중요한 거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용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개발협력이나 인도주의 자체가 무언가를 변화시키고 싶은 거잖아요. 좋은 쪽으로. 그렇다면 본인이 내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스스로 아주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거를 목소리를 내셔야 돼요. 그게 조직에서든 어디서든 좋은 방향으로 바꾸고 싶다는 목소리. 그 용기가 없으시면 좀 하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있으시다면은 어떤 거든 열심히 하셔서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는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지금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네. 혹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은 이제 뭐 어떻게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네. 코로나라는 게 저희 되게 힘들잖아요. 모두한테 영향을 미치지만 반드시 더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더 힘든 사람들이 있고 저희가 더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저희가 그냥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거.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내드리기 전에 박지혜 팀장님께 개발협력이란? 개발협력이란 그냥 되게 망설임 없이 머리에 딱 하나 들었던 생각은 좀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돌아봄이에요. 리플렉션일 수도 있는데 개발 협력이잖아요. 근데 뭐 정의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가 이 일을 왜 할까라고 생각해 보자면은 이 양적 성장만 위한 건 아닌 거잖아요. 좋은 쪽으로 같이 성장하려면 계속 돌아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나를 먼저 돌아봐야 되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이 사람 잘 하고 있나? 우리 잘 가고 있나?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돌아보고 마음을 성장시키는 게 개발 협력인 것 같아요. 네.